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특강 3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빨리 1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3월부터 2차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유치권 3가지 외웠거든요. 그 3가지 다시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라 법정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법정이란 임의규정을 말하고 유치권 폐지 약정 유효입니다.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고 폐지 약정 유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즉 채권과 목적물 간에 결론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보증금, 권리금, 다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써놨습니다.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입니다. 같은 말의 외상대금, 즉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입니다. 즉 철근을 돈 주고 사죠. 매매대금. 철근 외상으로 가져올 수 있죠. 철근대금이 건축자재대금 등 다 같은 말이고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명의신탁까지 대표적으로 이걸 외웁니다. 이걸 이렇게 외웠죠.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외웠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입니다.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성질이 있죠.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었습니다. 자동 물상대에 소용없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조언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유치가 점이란 말이죠. 점유권에 기한 물청의 보호되고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었습니다. 이걸 우물에 유물없다 외웠어요. 그래서 우물에 유물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그럼 경매 신청권 있습니까? 네, 있다. 왼쪽이 없으면 다 있다요. 근데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 과실수취권 있다. 비용은 상한 청구 있다. 불가분성 있다. 수반성 있다. 네, 우물에 유물없죠. 나머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은 간접점유로 행사할 수 있는데 간접점유가 가능하려면 제3자가 직접점유해야 가능하고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면 이거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 공부했습니다. 다음 유치권은 적법점유해야 되죠. 자, 그럼 불법점유란 걸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반대로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점유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즉 가격의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카센터 채권자의 목적물을 유치하죠. 우리 스스로 적법점유라고 증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은 지금 유치권을 부정해서 자동차를 찾아오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이 을로는 불법점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증할까요? 이 을은 유치 점유하고 있죠. 그럼 적법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을이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유치권을 배척하려면 불법점유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 채무자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었어요.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소급인입니다. 그럼 소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보통 도급인 소유 건물이 됩니다. 근데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3억을 못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갑소유 건물은 시가 10억쯤 됩니다. 그럼 을은 공사대금 채권 못 받으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도중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경락인이라 을이 찾아갔죠. 을이 3억 못 받았죠? 그럼 을은 경락인에게 3억 내놓으라고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까 상단에서 채권은 누구에게 행사요? 채무자에게. 그럼 채무자는 갑입니다. 3억 달라고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병은 얼굴 본 적 없죠. 경락인 매수인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원래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을은 병에게 3억 달러가 못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다르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병에게도 못 나가라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은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을이 안 나간다고 병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하죠. 실생활에서는 병이 을에게 3억 줄 의무가 없지만 을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건물이 10억이죠. 채권이 3억이죠. 그래서 10억에서 3억을 뺀 보통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5억 5천에 경매받았어요. 그럼 병은 을에게 3억 줄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그냥 병돈으로 을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병은 총 얼마의 상골이 된 거죠? 경락가 5억 5천에 병이 을에게 3억 줬으니까 총 8억 5천의 상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을은 병한테 돈 달라 못해요. 병은 돈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을을 나가게 하려고 보통 10억에서 3억을 뺀 7억 이하로 보통 경매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 매수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가짜 유치권이 많아요.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발시합니다. 경락인에게, 즉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기준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줄여서 경매 등기.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진짜면 성립할 수 있어요. 경매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만큼은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고 관시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많이 나오니까 이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에 설령 진짜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해서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경락인에게 행사하는가 기준이 뭐라 했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기준이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다른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취지가 주임법에 있어요. 이게 아파트 주택인데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나와요. 가짜가 나올까봐 이 소액임차인은 가짜가 최우선 면제 받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면 이건 가짜가 거의 없으니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이건 주임법에도 법조문에 써 있습니다. 한편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면 이건 설령 진짜라서 대항력 취득했더라도 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에 보통 가짜 소액이 나오니까 설령 얘가 진짜에서 대항력을 취득했잖아요. 그래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법에 써 있습니다. 가짜를 막기 위해서. 그럼 주임법은 법에 써 있잖아요. 그 위쪽 그림 유치권에는 법에 써 있지 않으니까 대법원이 아래 주임법과 똑같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건가는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여기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기준이 이게 기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둘 다 가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문제 9번부터 보겠습니다. 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도 있고 점유도 해야 되죠.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1번 목조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조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 점유가 먼저 있고 채권이 나중에 나왔죠. 그래도 유치권 인정됩니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합니다. 그럼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이건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그랬어요.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다음 맞았죠?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되죠. 즉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언권 인정되고 그 뒤 틀렸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없다 했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하면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이게 324조입니다.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맞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 허용한 경우 그럼 변제기간 늘어났죠. 그래서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을 이때는 유치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뭐 6개월 유예했다. 그럼 변제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돈 달라 못하죠.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10번. 자, 10번이 가불병 사례가 나왔죠. 그러면 문제가 길잖아요. 그럼 안 읽고 풀 수 있어요. 그럼 10번은 옳은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죠. 그럼 1, 2, 3, 4, 5에서 문제를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안 읽고도 거의 풀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우리 병에게 외상대금?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외상대금 외웠잖아요.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 외상대금, 유치권 X. 답이 바로 1번 나옵니다. 어때요? 문제 안 읽고도 이미 답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이 그러기 훌륭한 암기법입니다. 그럼 이제 연습사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자, 10번.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럼 건축 자재나 외상 대금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다음 수리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건물을 점유가 유치하고 있죠. 유치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1번이 정답. 2번 임차인 을은 갑이 수리비 상환할 때까지 건물에 대해 유치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인 을은 채무자 갑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324조. 4번은 제일 끝에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5번 만약 X건물을 채무자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 그럼 양수한 정은 제3자죠. 제3자가 을에게 X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채무자나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동일 물건에 관해서 건물에 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건물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자, 2번과 4번을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2번, 4번 아까 봤습니다. 아까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기준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였습니다. 그럼 2번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네요.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의 아까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파란색 글씨가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단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네, 정답 2번입니다. 그럼 4번과 비교.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네요. 그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 경매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거절이 유치권이죠. 그럼 유치할 수 있다 해서 맞았네요. 그래서 2번, 4번 잘 비교합니다. 3번 파란색 보증금은 유치권 피담은 채권 될 수 없다 그랬죠. 5번 우선면제권 없다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14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갑은 X부분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네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이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병이 경락인이죠. 다음 중 갑은 현재 채권이 있죠. 채권자 갑이 경락인 병, 매수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매수인에게 어떨 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 등기 또는 압류 효력 발생 전의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기억,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이 건물의 점유를 이제 받았다. 그럼 이제 유치권 취득했는데 압류 효력 후죠? 그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니은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이제 유치권이 성립했단 말이죠. 이것도 압류 효력 후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틀려서 답은 바로 3번 나왔어요. 디귿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게 전이잖아요. 그 다음 갑이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이미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뒷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취득가 있지만 우리의 저당권이 갑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하겠더라도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그 뒷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을이 가압류 등기가 갑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줘도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라 했죠.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이라 있습니다. 정답 확실히 3번입니다. 이어서 12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건물의 소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네요. 약간 특이하네요. 보통은 도급인이 소유권을 갖는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걸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니죠. 유치권은 타물권으로서 타인 물건을 유치하는 겁니다. 갑은 건물이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 걸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2번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선관주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324조입니다. 3번 아까 증명책임 했습니다.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 없다 그랬죠. 갑이 아니라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상대방 을이 불법 점유라고 증명합니다. 답이 3번이고 4번 또 나왔죠.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해요. 그냥 돌려준 거라 제일 끝에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제3자 병이 건물 점유를 점유를 침탈당하면 바로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근데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정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하면 이제 갑은 유치권 되살아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민법상 유치권 옳은 겁니다. 1번 유치권자는 유침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그래서요. 2번도 유치권자는 유침을 과실인 금전을 수취할 수 있다 그랬죠.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 있죠.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어요. 과실 수취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324조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번 파란색 글씨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면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제출한 필요비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우물에 유물 없죠? 빼고 다 있다. 필요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이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만 잘 해석하면 좀 풀리는데 자, 문제 읽어볼까요?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보세요.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죠.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고 그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1번 X 소유권자가 갑인 여부는 영향을 미치죠. 갑이 소유자라면 성립하지 않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어야 성립하죠.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직접 점유가 아니래요. 아니나 그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뒤에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접 점유도 성립하고 간접 점유도 성립합니다. 즉 상단 여백 보세요. 3번이 답인데 상단 여백. 자, 간접 점유는 아까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하지만 빨강색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3번 지문은 채무자를 매개로 한 직접 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위쪽 바퀴 없죠? 파란색? 그럼 제3자를 직접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럼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하잖아요. 다시 3번 X에 대한 갑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래요. 그러면 직접 점유일 때도 성립하고 여기서 간접 점유란 제3자가 직접 점유한 경우라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고 그게 답이 3번입니다. 윗그림은 잘 참고하세요. 4번 X에 대한 갑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영향을 미치죠. 불법 점유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불법 점유가 아니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5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 폐지하기로 한 채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죠. 유치권 폐지 약정 유효잖아요. 그래서 폐지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폐지 약정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답이 3번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권을 아주 어렵게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